제가 웬만해서는 문법책 추천이나 문법책 사라는 말을 잘 안 하는데요. 최근에 정말 제대로 된 책을 제가 찾았어요. 이 책. 예전에 제가 블로그에서 이런 책을 리뷰한 적이 있거든요. 지금은 이 책이 잘 판돼서 안 나와요. 근데 이 책을 쓰신 분이 최근에 이 책을 내셨어요. 이 두 권. 책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일단 책은 이렇게 생겼어요. 책 제목이 미국 영어 회화 문법인데 당최 광고 느낌이라고는 안 나죠. 근데 진짜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좋은 책이 가뭄에 콩나듯이 나오는데 이런 책은 또 광고를 잘 안 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대신 광고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또 높아심에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제 블로그나 유튜브에 와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돈 받고 하는 광고를 제가 하나도 안 해요. 그래서 이제 오늘 이 광고가 협찬 광고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심하셔도 됩니다. 이 책은 한마디로 문법 팩트를 암기시키는 게 아니라 직감을 키우는 방법을 계속 이야기하거든요. 그리고 이제 딱히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매일매일 이걸 읽어 나가시면 이제 스스로 좀 영어에 대한 직감이 생길 수 있도록 그렇게 책을 만들어 놨어요. 오늘 영상에서는 이 순서로 이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저는 이제 이 두 권을 도서관에 신청해가지고 받아봤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이 책의 예상 독자는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일단 지금 영어 회화를 공부하고 계신 분들 있죠. 그런 분들 중에 문법 공부를 안 하기가 찝찝하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분들을 위한 책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이제 시중에 나와 있는 영문법 책이 이제 말하거나 글쓰기에 별로 도움이 안 되는 것 같다 이렇게 느끼시는 분들, 그러니까 영어 회화, 글쓰기를 위해서 이제 문법 공부를 하고 싶으신 분들에게도 적절하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로는 영어 회화를 가르치는 영어 선생님들 있죠. 선생님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알찬 내용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이 책은 지금 총 두 권이에요. 1권, 2권 이렇게 두 권이고 1권은 이제 동사를 제외한 여러 가지 문법 요소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리고 2권은 동사나 시제, 조동사, 가정법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뤄요. 제가 이제 목차는 여기 옆쪽에 띄워드리도록 할게요. 주로 영문법을 공부하는 학생들은 자기가 이제 시제나 조동사, 가정법 이게 약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 1권에 나오는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제가 이제 주로 스피킹이나 라이팅 첨삭할 때 학생들이 틀리는 부분이나 항상 질문하는 부분이 여기에 진짜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제 이 시리즈로 공부를 하실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1권, 2권 모두 다 구매를 해서 공부하시면 좋겠고, 그리고 이 책의 장점을 제가 5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일단 이제 첫 번째 장점은 이제 이 책은 실제 우리가 영어로 말을 하고 글을 쓸 때 중요하게 알고 있어야 하는 그런 문법 내용을 다뤄요. 보통 이제 문법 책은 문법 학자들이 정리한 순서대로 쭉 이제 팩트를 나열하죠. 그래서 이제 한국 학생들이 이제 어떤 걸 알고 또 뭘 모르는지 상관없이 그냥 이제 나열되어 있고 자기 얘기만 하는 그런 문법책이 대부분인데 이제 이 책은 학생들이 수업 시간에 정말 많이 질문하는 부분, 또 틀리는 부분이 정말 모두 들어가 있어요.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지금 제가 옆에 사진을 띄워드릴게요. 이제 동명사나 현재 분사 구별법, 아니면 가정법에 대한 제대로 된 이해나 관사의 쓰임, 그리고 should나 must나 have to의 차이, 아니면 go to school과 go to the school, 이제 관사가 들어왔을 때 이게 차이가 뭔지, 아니면 discuss about, marry with 이런 표현을 왜 안 쓰는지, 이제 이런 설명이 이제 나오거든요. 다른 문법책들은 별로 이제 집중하지 않지만 학생들이 정말 자주 물어보고 틀리는 부분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장점은 이 책이 문답 형식으로 진행이 되거든요. 선생님이 설명을 하고 학생들이 질문을 하고요. 그리고 또 그것에 대해서 대답이 나오고 또 질문이 나오고 또 대답이 나오고 이런 식이에요. 이제 책은 원래 일방향 소통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책은 쌍방향 소통이 가능하게 해놨어요. 그리고 학생들이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되게 자세히 설명을 해놨고, 이건 정말 수업을 많이 해본 분들, 또 학생들이랑 끊임없이 소통을 해야만 나오는 결과물인데 이걸 다 글로 정리한 게 이제 이 두 권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세 번째 장점은 이 책은 뭔가 외우라고 강요하질 않아요. 우리가 보통 이제 문법책을 보면 이제 팩트가 나와 있고 그걸 표로 정리해놓고 외우는 건 너의 몫이다 약간 이런 식으로 돼 있잖아요.
근데 이제 그걸 어떻게 잘 외우는지 요령을 설명을 해주고요. 또 이 책은 독자를 생각하게 만들어요. 또 이해하게 만들고 단순히 뭐 공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 영미권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또 왜 이렇게 표현을 할 수밖에 없는지 이야기를 계속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 책을 보실 때 이제 뭘 외우겠다고 덤비지 말고요. 여러 번 읽어보기만 해도 머리에 이제 들어와요. 그러니까 부담 없이 볼 수 있는 장점이 있죠. 그리고 이제 네 번째 장점은 뭐냐면 우리가 단어장을 고를 때 예문이 많은 단어장을 골라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근데 문법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이 책은 예문뿐 아니라 문맥도 되게 많이 나와요. 뭐 대화라든지 기사라든지 뭐 새로운 개념이 나올 때마다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이 따라 붙고요. 그리고 예문과 문맥이 항상 따라 붙어요. 예문이나 문맥에 나오는 그 문장들도 전혀 어색하지 않은, 지금 우리가 드라마를 틀면 바로 나오는 그런 표현이 나오거든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표현들이 나오는데 우리가 문법책에서는 볼 수 없지만 미드나 원서에는 항상 나와서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 이런 것들이 여기 문맥과 예문에 꽉꽉 차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 장점은 이 책, 이제 뭐 모든 책이 좀 그렇긴 한데 이제 책들 보면 중간중간에 쉬어가는 부분이 있잖아요. 뭐 퀴즈가 나온다든지 재미있는 백그라운드가 나온다든지 이런데 이 책은 영어 학습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언어를 학습하는 것이란 어떤 것이고 또 어떻게 동기부여를 해야 하고 스스로 어떻게 공부를 하는 게 효율적인지 그런 얘기가 중간중간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거든요. 이렇게 된 부분을 우리가 잡담 코너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 부분은 제가 봤을 때는 학생들뿐 아니라 영어를 지금 가르치는 분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책을 공부하는 방법. 개인적으로 이 책은 여러 번 읽으시면서 공부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뭐 한두 번 만에 이해가 다 되고 암기까지 되면 좋겠지만 그게 잘 안 되죠. 이제 원래 우리 뇌는 데이터나 정보나 사실 이런 걸 잘 못 외워요. 그리고 또 우리 뇌의 치명적인 약점은 스트레스를 받으면 정보 저장이 잘 안 되거든요. 근데 보통 이제 우리가 문법 공부를 할 때 팩트를 외우느라고 스트레스가 쌓이고요. 그리고 그게 안 외워져서 스트레스가 더 쌓이고 또 스트레스가 쌓이니까 팩트가 안 외워지고 이런 이제 약간 메비우스의 띠가 형성이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외우겠다는 강박을 버리시고요. 왜 이렇게 말하는지 책에 나온 설명을 그대로 따라가서 소설 읽듯이 계속 읽으시면 좋겠고, 그렇게 해서 뭐 2회독, 4회독 이렇게 여러 번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보통은 이제 2-3번 읽으면 어떤 거는 외워지고 또 어떤 건 안 외워지는 상태로 있거든요. 그런데 평소에 뭐 원서나 미드나 뭐 신문기사, 잡지 이런 컨텐츠를 자주 접하시면 이 책에서 본 내용이 원서에 나오기도 하고요. 아니면 미드에서 궁금했던 게 이 책에서 해결이 되기도 해요.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더 단단하게 팩트가 머리에 자리 잡게 될 거니까 제가 생각했을 때는 스트레스 받지 말고 소설책 보듯이 여러 번 읽으시면서 영어 회화랑 문법을 동시에 잡으셨으면 좋겠어요.